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재배학 한 걸음 들어가 봤죠? 자, 이번 강부터 여러분 조금 복잡하고요. 시험 출제되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강 내용은요. 일단 암기예요. 암기, 그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암기입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의 들으실 때마다 옆에 서브노트 작성해 놓으세요. 키워드 위주로.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딱 시험 현장에 가실 때든 어디 밖에서든 그거 보시면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교재 못 들고 다니시잖아요. 작물의 종류 넘어갈게요. 여러분 농금원 이론서 2차에서 보시듯이 일일이 다 못 봅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면서 넘어갈게요. 작물의 분류 중요합니다. 꼭 시험에 두세 문제는 나옵니다. 네, 작물의 분류. 일단 분류 체계 이렇게 분류되는구나 넘어가시고요. 용도에 따른 분류 별 5개. 여러분 일단 분류 기준을 아셔야 돼요. 무엇에 따른 분류인지. 크게 용도에 따라서는요. 일단 식용작물, 그 다음 특용작물, 사료, 녹비, 원예 작물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1차원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특용, 사료, 녹비, 원예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가? 그럼 용도죠, 뭐 그쵸? 용도. 일단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첫 번째 식용 작물이 있대요. 식용, 뭐 설명할 게 없죠. 네. 곡식과 서류로 나뉜답니다. 서류, 우리한테 조금 낯선 단어죠? 땅속에 있는 친구들, 네, 땅속 친구들을 서류라고 한대요. 곡식은 다시 화곡과 두류로 나뉘는데요. 이 두과 작물, 재배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작물 중에 하나가 콩과 또는 두과 작물이에요. 화훼 중에서는 국화, 그 다음에 작물 중에서는 콩.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한번 오늘 보자고요. 식용작물은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럼 두 번째 용도에 따라서 특용 또는 공예 작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재배학 용어가요. 순우리말, 그 다음에 한자어, 그리고 대부분의 재배학직이 일본 서적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낯선 단어들이 있어요. 출제위원이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여러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교재도 그렇게 여러 용어들을, 같은 의미 여러 용어들을 써놨어요. 특용 또는 공예작물 여기 영어 보시면 뭐 대충 느낌 오시죠? 인더스트리얼. 자, 생산물 자체를, 작물 자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공업 생산물의 원료 또는 가공 과정을 거쳐서 식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 이게 특용작물이래요. 어떤 건지, 네. 그리고 특용작물의 분류를 봤더니 유료, 뭐 돈 낸다가 아니고요. 기름. 참깨, 땅콩, 유채, 해바라기 등등등. 아, 이런 작물이구나. 매칭 되시죠? 유료. 그다음에 섬유, 목화, 아마, 삼, 네. 기호, 담배, 커피, 차, 당뇨, 설탕 만들기 위한 사탕무, 사탕수수, 전분,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작물들을 쭉 보시다 보니 어떤 작물들은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은 경우요. 같은 특용 작물 내에서도 전분용이면 전분 작물로 들어가겠고요. 옥수수 유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기름을 만들기 위한 거면 이쪽으로도 들어가겠네요. 아, 같은 작물이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향료, 염료, 향신료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일단 같은 작물이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구나. 자, 사료와 녹비 작물이 있는데요. 사료, 녹비 구분하셔야 되세요. 사료, 가축 먹이요. 가축 먹이.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가 아니라 첫 번째, 영양가가 높아야 돼요. 두 번째, 가축이 좋아해야 돼요. 세 번째, 수량, 생산량이 좋아야 해요. 재배학에서는 여러분 수량 이퀄 생산량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 더 들어간다면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생산비가 저렴해야 된다.
사료작물의 요건이에요. 네. 어떤 게 있나 봤더니 화분과 목초, 콩과 목초라는 것 자체가 목초, 가축 사료를 위해서 재배하는 줄기나 잎을 가축 사료를 위해서 재배하는 게 목초죠. 네. 화분과, 흔히 벽과라고 하죠. 이런 작물들이 있구나. 자, 콩과. 여러분, 여기 있는 콩과 목초들은 조금 우리한테 낯선 이름들이죠.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클로버가 들어가고요. 또 자운형, 알팔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콩과 목초. 재배학에서 왜 콩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 콩과 작물 또는 두과 작물은요. 지력을 상승시키는, 땅을 좋게 만드는, 즉 연작을 해서 만약에 이제 더 이상 땅에 양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 콩과 두과 작물을 심으면요. 이런 작물들을 심으면 땅의 지력이 증진된대요. 회복된대요. 굉장히 문제 출제하기 좋은 작물들이에요. 콩과, 오케이, 사료작물,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녹비작물, 다른 말로 비료작물, 뭔가 했더니 얘는 말 그대로 비료예요. 비료를 위해서 만든, 재배하는, 여기도 나오네요. 자운형, 클로버, 이런 콩과 식물. 콩과 식물은요. 그럼 재배 용도에 따라서, 지금 용도에 따른 분류예요. 사료일 수도 있고 녹비 작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겹치는 작물들을 조금 신경 써 두셔야 되겠죠? 네,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리고 원예 작물 나옵니다. 원예 작물, 우리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이죠? 그래서 파트 2 원예 작물에서 이건 굉장히 깊게 다룰 거예요. 근데 지금 용도에 따라서 원예 작물이라는 게 분류가 또 하나가 있구나. 얘도 별 5개예요. 용도에 따른 작물 중에 원예 작물이란 게 있는데 이 원예 작물은 다시 채소, 화훼, 과수로 나뉜대요. 용도에 따라서 결국 과수의 분류 기준은 작물 용도에 따른 분류 기준 중에 원예 작물 중에 하나. 네. 됐죠? 일단 쭉 들어가 볼게요. 채소. 작물이라는 게 결국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식물이다. 채소는요, 부식이나 양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식물이래요. 그 중에서도 초본과 식물. 재배하니까 작물이 되겠죠. 초본, 풀. 초본과 대비되는 여기 목본. 목본은 나무. 과수는 당연히 목본이겠죠. 네. 채소. 뭐 여기 작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 과채류구나. 상추, 배추. 엽경채구나. 이걸 매칭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과채류, 열매채소. 보시면 아시겠죠? 근채류, 뿌리채소. 뿌리채소를 다시 덩이가 지어져 있는 것과 직근류와 나뉩니다. 근채류를 궤근, 직근류 이렇게 구분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이 친구들은 근채류구나. 용도에 따른 구분 중, 원예 작물 중, 채소 중, 근채류구나. 지금 우리 분류하잖아요. 분류를 얼마나 세분화시킬 수 있냐. 네, 중요하죠. 엽경채류, 잎과 줄기를 이용한대요. 보시면 상추, 배추, 샐러리, 미나리, 양파, 쪽파, 마늘, 그쵸? 그리고 꽃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이 있습니다. 분류 기준, 원예 작물 중, 채소 중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 분류 기준, 과수 볼까요? 원예 작물 중, 과수. 자, 아까 제가 원예 작물에 별 5개 있죠? 그 별 5개 중에 별 4개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얘는 이 과수의 분류는요.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마음 편합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림 파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꽃의 구조. 네. 다른 색으로 바탕을 할 걸 그랬어요. 꽃의 구조. 꽃이 이렇게 생겼대요. 꽃을 이렇게 잘라보면 하나씩 볼까요? 일단 요게 중요하겠죠. 요 윗부분을 암술의 머리라고 한대요. 암술머리. 그리고 요렇게 생긴 대, 요거를 암술대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꽃가루관이라고도 하죠.
수술해서 이 꽃가루가 뭐 바람이든 벌이든 어떻게 해가지고 암술 머리에 떨어지면 꽃가루 관을 타고 쭉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C방으로 이동합니다. C방은 다른 말로 자방이라고 해요. 자방.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럼 C방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밑C가 있대요. 밑C. 밑C. 여러분, 우리가 흔히 C. 다른 말로 종자라고 해요. 종자. 그러면 이 밑C가 곧 C이고 종자일까요? 아니에요. 자, 다른 거 보면 이쪽은 이제 수술 파트죠. 이렇게 있는 것들, 요것들 다 수술이에요. 이 수술은 꽃가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 벌이 이렇게 암술머리로 꽃가루를 날라다 줘요. 그럼 꽃가루관을 타고 쭉 C방으로 내려가겠죠. 꽃가루가. 그래서 밑C에 도달을 해요. 그러면 밑C와 꽃가루가 만나요. 그쵸? 이 현상을 우리는 수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자 또는 C는 수정된 밑C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수정된 밑C. 꽃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 이런 암술, 수술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꽃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꽃받침이 있습니다. 조각자는 뭐 안 보셔도 돼요. 꽃받침이 있어요. 이 꽃받침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꽃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뭉툭하게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기를 꽃턱이라고 한대요. 근데 다른 말로 화탁이라고도 하고요. 화탁 또는 꽃밭기라고도 합니다. 아이고, 밭기. 밭기. 네, 이거 디귿입니다. 디귿. 네, 디귿. 꽃밭기. 분류를 조금 세밀하게 하면 꽃턱, 화탁, 꽃받기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 세 단어가 다 같은 의미예요. 얘하고 꽃받침을 나누기도 하고요. 조금 세밀하게 하면 어차피 꽃받침이 꽃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걸로 크게 보면 분류하기도 해요. 네. 지금 갑자기 과수하다가 왜 꽃의 구조를 보냐면 이제 과수의 분류를 들어가면요. 인과류니, 준인과류니, 각과류니 다 무엇이 발달해서 과수가 된 것이다. 우리가 먹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C방, 그 다음에 이 밑C가 수정되면 종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꽃턱에서 삐져나온 꽃받침이라는 게 있구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꽃의 구조. 됐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과수. 자, 인과류. 아까 우리가 봤던 꽃턱, 화탁, 꽃받기에서 나온 꽃받침이 발달해서 과육이 된 거, 과실이 된 거예요. 그게 인과류예요. 대표적인 예시 여기 있네요. 네. 인과류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준인과류. 얘는 꽃가루관 밑에 이렇게 있는 C방, 자방, 밑C를 포함하고 있는 C방에 발달한 게 준인과류래요. 여러분 여기 성류 지우세요. 성류 제가 정오표로 수정해 놓을게요. 성류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장과류입니다. 장과류. 네, 지우세요. 대표적으로 감, 귤 이런 게 있답니다. 자, 핵과류. C방 벽 중에 중과피가 발달해서 과실이 된 거래요. 보시니까 아시겠죠? 우리 C 있는 것들. 그다음에 각과류. C, 아까 제가 C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C. 또 까먹으셨을까? C. 여기 밑C, 요 밑C. 수정된 밑C를 C 또는 종자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자, C를 심으면 나중에 그걸 잘 키우면 거기서 식물이 자라죠. 즉, 이 C 안에, 즉 종자 안에는요, 식물의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식물의 본체가 되는 모든 기관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C 안에 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있대요. 떡잎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좀 갑자기 이게 뭔 얘기냐면 그냥 보세요. C, 수정된 밑C, 걔를 종자라고 하죠. 종자를 심으면 식물이 되죠.
식물이 되는 모든 기관이 씨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자엽이에요. 자엽. 자엽 다른 말로 떡잎, 떡잎. 우리 그냥 흔히 첫 번째 나오는 잎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아, 수정된 미씨에서 나오는 떡잎이 발달한 게 각과류구나. 우리가 여러분 밤 드시잖아요. 그거 사실 떡잎이 발달한 거래요. 떡잎이. 신기하죠? 자, 장과류, 즙이 많은 친구들이죠. 씨방벽 중에 외과피가 발달한 거래요. 이런 친구들, 석류도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죠? 작물의 분류. 용도에 따라서 하나의 분류가 원예 작물이 있었어요. 원예 작물 채소, 과수, 화해가 있는데 그 중에 과수를 인과, 준인과, 핵과, 각과, 장과로 나뉜대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면 인과류에만 이렇게 물결 표시 안 했죠. 이렇게 하고 인과류를 나눌 수가 있겠네요. 이거 봤더니 인과류, 얘는 씨방과 관련이 좀 없죠.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꽃받침은 씨방하고 조금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씨방이나 그 안에 있는 미씨 이런 관련 기관이 발달한 거예요. 이걸 나중에 진관이, 위관이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지금은 그거 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예, 원예 작물의 분류 별 5개 중에 별 4개가 이쪽이에요. 그냥 나온다 보세요.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화훼 볼게요. 화훼를 뭐 먹진 않죠. 관상식물이죠. 화훼. 이 화훼의 분류는 나중에 여러분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들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초본, 우리 목본 초본했죠. 초본, 풀. 초본 식물이고 초본 식물의 꽃을 의미한대 원래 화훼라는 거는. 그런데 원예 작물, 인간이 목적을 위해 재배하는 그런 뜻으로는 관상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배하는 모든 식물을 의미한다. 즉 원래는 초본이지만 목본까지 다 포함한다. 초본, 목본류 이런 게 있고요. 숙군류, 좀 낯설죠? 숙군류란 용어. 다른 말로 다년생. 요즘에는 순우리말로 많이 하니까 여러 해살이. 어떤 분들은 다년생 안에 영년생을 포함한다라고도 해요. 영년생. 세밀하게 구분하면 다년생보다 더 오래 사는 친구들. 국화, 거베라. 제가 아까 재배하고 원예 작물하고 통틀어서 작물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콩가 작물이고 화훼 중엔 국화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네. 앞으로 국화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책을 읽으시다가 콩과, 국화 이런 거 나오면은 약간 집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구근류, 알뿌리. 줄기든 잎이든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공처럼 둥그렇게 된 발달한 그런 작물이에요. 자, 용도에 따른 분류 중에 원예 작물 중에 화훼 작물이 지금 화훼 작물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초본, 숙군, 구군, 목본류 이들의 공통점은 그러면 원예 작물 중 용도에 따른 원예 작물 중 화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1차원적으로는 안 나오고요. 작물들을 제시하죠. 작물들을. 예를 들어 이거예요. 금전화, 봉선화, 코스모스, 페투니아 공통점? 용도에 따른 분류 중, 원예 작물 중, 화훼 중, 초본. 근데 거기에 이게 어려운 게 거기에 예를 들어 동백 하나를 딱 끼워놓은 거예요. 금전화, 봉선화, 코스모스, 동백 다른 거 동백이죠 뭐. 그쵸? 그렇게 나오는 거 머리 깨지시겠죠? 네. 확률입니다. 확률. 우리가 어차피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복숭아, 살구, 자두, 호두. 호두를 골라내셔야죠. 각과를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암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분류 볼까요? 작물의 분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는 용도에 따른 분류였다면 분류 기준이 용도였다면 지금은 작물 자체의 특성,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여기 첫 번째로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절대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작물은 인간이 용도에 이용하기 위해서 특정 부위를 발달시키거나 재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에 맞게. 원래는 2년생인데 인간이 단축시켜서 1년생으로 재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후 특성에 맞게 원래는 1년생인데 2년생으로 재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반적이다.
1년생. 그의 파종해서 그의 씨 뿌리고 그의 자라고 그의 수확하고 끝. 2년생. 그의 씨 뿌리고 그의 자라고 쭉쭉 하다가 이듬해 꽃 피고 열매 맺고 끝. 됐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여러분 추파, 춘파, 그 중에서도 추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추파, 가을에 파종한다는 거예요. 가을에 파종한다? 가을에 파종해요. 그럼 곧 겨울 되죠. 무슨 얘기예요? 겨울, 월동기간을 거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부터 추파작물은요. 추파작물은 그냥 저온을 거치는구나. 월동기간을 거치는구나. 이거 나중에 춘화라고 하는 내용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추파, 가을에 파종.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겨울을 지나지 월동이지 일정 기간의 저온을 거치는 작물이구나. 일정 기간의 저온이 필요한 작물이구나. 추파. 가을에 파종했어요. 그럼 저온 거치고 이듬해 자라기 시작해서 개화 결실하는 작물. 당연히 앞에 가을자가 들어가겠죠. 가을자. 그럼 춘파는 뭐예요? 춘파. 봄에 파종해요. 그럼 그에 자라서 그의 끝. 단연생, 영년생. 아까 말씀드린 여러 해살이. 그 중에서 더 오래 사는 걸 영년생이라고 합니다. 생존 연한이 길고 경제적 이용 연한도 긴 작물. 보시고요. 자,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중에 일장 반응에 따른 분류. 자, 얘도 별 5개. 또 암기할 거 보니까 많죠. 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번 강은 다 암기예요. 이번 강은. 자, 일장 반응. 낮이 얼만큼 기니 일장 반응. 또는 다른 말로 일장 효과. 낮의 길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대요. 낮의 길이? 낮에 뭐 있죠? 해 있잖아요. 해. 빛. 여러분, 식물, 빛. 뭐 떠오르세요? 광합성? 그쵸. 광합성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거 말고 식물에는요. 빛에 반응하는 물질? 색소? 물질이든 뭐 색소든 이름이 뭐든 피토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토크롬. 아이고. 저 피토크롬 빛에 반응한대요. 빛에 반응한다. 그게 일장 반응이에요. 일장 반응. 빛에 반응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답이 나오네요. 화화분화와 개화. 화화분화? 다른 말로 꽃눈 분화. 꽃눈이 분화해서 개화되고 촉진되고 이거를 피토크롬이라고 하는 식물체 내의 어떤 물질이 빛에 반응해서 이걸 촉진시키기도 하고 저해시키기도 한대요. 낮의 길이는 곧 빛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시간의 길이. 그거에 따라서 분류되는구나.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빛을 받을 수 있는 낮의 길이에 따라서 어떤 식물들은 길면 화분화, 개화가 촉진되기도 하고 어떤 식물은 저해되기도 하고 어떤 식물은 상관없기도 하는구나. 그게 일장 반응에 따른 분류예요. 또는 일장 효과에 따른 분류. 자, 일장 반응이다 그럼 뭐라고요, 이제? 낮의 길이. 낮의 길이가 짧다, 단일, 짧다. 그럼 단일성 식물. 길다? 장일성 식물. 됐죠? 근데 사실 여러분, 식물은요. 우리는 낮의 길이를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식물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암기, 밤의 길이래요. 밤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낮만 생각하지 마시고 밤의 길이도 약간 인식하고 계셔야 나중에 조금 편해져요. 나중에. 단일성 식물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일. 낮이 짧고, 낮이 짧으면 밤이 길잖아요. 여러분 아예 단일 장야로 암기하세요. 단일성 식물하고 항상 속으로 단일 장야. 그럼 장일성 식물은요? 낮이 길다면 밤이 짧겠죠. 장일, 단야. 반대. 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단일성, 명기가, 낮의 길이가 12시간보다 짧을 때, 단일일 때 화분화 개화가 촉진된대요. 자, 이 친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생식 생장이 촉진된대요.
우리 재배학은 이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깊게 들어갈 내용을 미리 잠깐 맛보는 게 있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영양생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생식생장이 있어요. 영양생장은 줄기신장, 키가 크는 거, 굵어지는 거, 비대. 생식생장이요? 지금 여기 꽃눈이 분화해서 개화되고 결실되고 느낌 오시죠? 네. 사실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은요 서로 영향을 계속 주고받고 일정 기간 같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영양생장 다음에 생식생장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편해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용으로. 근데 사실 영양생장 여러분 사람도 키 크고 어느 정도 몸집 크고 청소년기를 지나면 그 다음에 어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양생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식물도 생식기관이 만들어져요. 충분한 영양생장이 있어야. 식물의 생식기관은 꽃이죠 뭐. 생식기관이 만들어져야 화분화, 개화, 결실 이런 생식생장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이 순서로 알고 있자. 자, 단일성, 일장반응, 단일성이든 장일성이든 중일성이든 낮의 길이가 짧으냐 그 시기가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은 12시간. 사실상은 12시간 아닙니다.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는 8시간, 10시간이래요. 우린 그냥 12시간으로 알자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2시간보다 낮이 짧을 때 생식생장이 촉진되는 거. 단일성, 단일장야. 그럼 얘보다 길어지게 되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이게 뭡니까? 단일성 식물이에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런 작물들을 쭉 주어지고 이 중에 장일성 작물 하나 딱 심어놓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고르세요. 그걸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다 암긴 거예요. 늦벼, 늦콩, 콩, 벼, 옥수수. 근데 여기 보니까 수수, 코스모스. 여러분 스자 들어가는 게 많죠? 자, 벼, 콩, 그다음에 스자 들어가는 거, 고구마, 담배, 호박. 우리한테 좀 익숙한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딸기, 국화 알아놓으세요. 딸기, 국화 단일성. 국화 나오면 제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네. 벼콩, 스자 들어가는 거, 고구마, 담배, 호박. 네. 단일, 낮이 짧고 밤이 길어야. 반대되는 거, 장일. 그쵸? 이것까지 인식하셔라. 장일, 단야, 밤이 짧아야 되는 거. 낮 길이가, 명기가 12시간보다 길어야 생식생장이 촉진된대요. 얘도 암기하셔야죠. 여기에 단일성 작물 하나 딱 심어놓고 다른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거죠. 자, 여기는 봤더니 벼, 콩, 뭐 이쪽 고구마, 그건 저쪽에 있었죠? 자, 감자와 고구마는요, 은근히 같이 갈 것 같죠?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구마, 단일이었어요. 감자, 장일. 그리고 아까 벼, 콩 있었죠? 여기는 밀, 보리, 호미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스자 들어가는 게 많았죠? 여긴 치읓, 지읒. 엽경체류가 좀 많아요. 엽경체류, 근체류 이런 거. 네. 네, 여러분 제가 엽경체류, 근체류, 뭐 대부분의 과체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찍기 확률이잖아요. 어차피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100% 완벽하게 암기하시기 쉽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일장에 따른 작물의 분류 중에 이제 세 번째, 중성 또는 중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단일이든 장일이든. 네. 일장 별로 신경 안 쓰고 조명이 연속 조명이 있든 없든 즉 암기가 얼마나 유지되든 아니, 명기가 얼마나 유지되든 신경 안 쓴다. 근데 얘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네. 단일, 장일, 중일성 식물은 무조건 작물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들은요 여러분 그냥 당강, 고, 토 기본적으로 네 작물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당근, 강낭콩, 고추, 토마토 가지까지 알아놓으시면 정말 좋죠. 정일식물은 단일, 장일, 중일이 아니고 어떤 좁은 범위의 일장, 명기에서만 개화 촉진되는
식물. 중요합니다. 네. 나온다 생각하세요. 아까 인과류, 준인과류 얘네들처럼 나온다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생태적 특성에 따라서 작물을 어떻게 분류하나 봤더니 말씀드리기도 죄송한데 얘도 나와요, 여러분. 그냥 나온다 생각하세요. 일장 반응에서 분류가 안 나오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오면 밑에 저항성에 따른 분류에서 나오고요. 어디서 나오는지가 문제지 꼭 나옵니다. 자,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분류인데 중요한 건 무슨 온도래요? 생육 적온. 생육, 식물이 살아가는데 적당한 온도에 따른 분류예요. 이걸 왜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되냐면 나중에 종자가 발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발화하기 위한 적온이 따로 있어요. 그에 따른 분류가 따로 있어요. 그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종자가 발화하기 위해 적온, 적당한 온도, 그에 따른 작물의 분류와 여기는 그냥 살아가는데 적당한 온도. 구분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에 따른 구분 아니고. 그리고 또 유효 온도 아닙니다. 유효 온도는 사는 게 가능한 온도. 근데 이거 그냥 적당한 온도. 가장 적합한 온도. 저온성, 고온성으로 나뉘고요. 저온성이야. 당연히 저온에서 더 잘 자라고. 고온성이야. 고온에서 더 잘 자라고. 그쵸?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대부분의 엽경체류 저온성. 저온성. 여러분, 상추 어디서 잘 자라요? 배추 어디서 잘 자라요?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약간 저온. 그쵸? 매칭시키세요, 매칭. 네. 옥수수 어디서 잘 자라요? 수박, 고추 어디서 잘 자라요? 매칭시키세요. 자, 여기서는 이 작물, 상추, 배추, 마늘 쭉 가다가 갑자기 가지. 그럼 가지 골라내시는 거예요. 문제 스타일. 네. 그리고 계속 별표 나오네요. 얘도 별 5개. 지금 작물이 생육하는데 적당한 온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연결 지어서 출제가 참 잘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지형 목초. 한지형 목초. 얘 다른 말로 북방형 목초라고 해요. 북방형 목초. 같은 거예요. 북방형. 북쪽이니까 당연히 약간 한지, 추운 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서늘한 환경에서 생육이 양호하겠죠? 온도 적응성에 따라서는 저온성으로 분류가 되겠죠? 근데 얘가 여름철 고온을 맞았어요. 서늘해야 잘 자란대잖아요. 북방형, 한지형. 근데 고온이 됐어요. 그럼 생육이 정지되거나 말라 죽겠네요. 그쵸? 근데 타이틀이 뭐예요? 목초네요. 목초. 가축 사료를 위해서 재배되는 거. 사료를 위해서. 그럼 얘가 많이 생산돼야 돼요. 아까 사료 뭐였죠? 3가지. 영양성, 가축이 좋아야 되고, 수량이, 생산량이 많아야 되고, 하나 더 한다면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생산비가. 근데 얘가 말라 죽어요. 그럼 생산량이 급감하겠죠. 수량이 급감하겠죠. 그걸 하고 현상이라 그래요. 북방형 목초의, 한지형 목초의 하고 현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고 현상을 묻는 딱 직관적인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또는 하고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기에서 골라내는 거 많이 나와요. 네. 북방형 목초의 대표적인 거 티머시 알팔파. 알팔파 아까 어디서 나왔는데 콩과작물, 콩과작물. 목초의 대표적인 작물이 콩과가 있었잖아요. 콩과. 한지형 목초하고 현상. 한지형 목초하고 반대는 난지형 목초겠죠. 뭐 난지형, 남방형 목초. 그럼 얘는 생육 저고는 고온성이에요. 근데 갑자기 추위에 맞닥뜨려지면 얘도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얘에 관련돼서 하고 현상과 같은 어떤 현상에 대한 건 나오지 않아요. 문제에. 네. 북방형 목초의 하고 현상. 대표적인 거 알팔파, 티머시. 네. 참 암기할 거 많아요. 오케이. 중요한 거 나왔고요. 생육형에 따른 건 그냥 읽어보시고, 저항성에 따른 거 또 죄송하지만 얘도 별 5개. 1장에서 나오냐, 온도 적응성에서 나오냐, 세균 적온, 저항성에서 나오냐, 어디선 나와요. 나와요. 과수의 분류는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도 확률을 보자면
내한성, 내산성. 저항성이에요, 저항성. 산에 얼만큼 저항 가능하니? 산을 얼만큼 인내할 수 있니? 내산성. 내건성, 얼만큼 건조에 강하니? 내습성, 얼만큼 습기에 강하니?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내산성입니다.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이에요, 확률이. 산성 토양에 강한 작물. 여러분, 우리나라 경작지, 토지 좋아요? 지력이 좋아요? 아니에요. 한국 토지 별로 지력이 비옥하지 않은 토지예요. 산성 토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산성 토양에 관한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요. 우리 많이 재배하는 거 귀리, 수박, 밤, 복숭아, 블루베리 우리한테 아예 낯선, 보기에 아예 낯선 작물이 있어요. 난 다 못 외웠는데 보기 아예 낯선 작물. 그거 찍으시면 돼요. 그거 찍으시면 네. 자, 이 중에서도 밤, 복숭아, 블루베리. 물론 당연하고요. 복불밤 산성에 강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많이 보이는 거 산성에 강한 거. 한국은 산성 토양. 지금 암기하세요, 이거는. 오케이. 자, 내건성. 근데 작물만 봐도 물 많이 안 줘도 되는. 내습성. 습기에 강한 작물인데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호밀이나 밀은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내습성이 강한 작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저도 어떤 회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찾아봤더니 이런 정부 기관에 있는 자료에는요, 내습성이 약한 작물로도 분류가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강한 작물로 봅니다. 네. 이거 출제되면 또 시끌시끌하겠죠. 네. 항상 재배학이든 뭐든 나중에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출제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이런 분류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나 봐요. 어쨌든 내 습성, 내 건성 지나서 내 염성. 자, 내염성의 대척점에 있는 게 뭘까요? 아까 봤던 내 산성. 산에 강한 작물, 염에 강한 작물.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뭐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이따가 잠깐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토양은요. 이쪽에 있는 토양이 있고 이쪽에 있는 토양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자세히 다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토양을 산성 토양이라 인식하시면 돼요. 나중에 깊게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인식하고 들어가시면 편하잖아요. 이쪽에 있는 토양은 산성, 반대에 있는 거를 염기성 토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중성. 산성, 염기성, 중성.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pH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 이 pH가 뭐지?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것의 농도의 지표를 얘기해요. 수소이온이 얼만큼 많니? 이거에 따라 이 지표를 pH라고 해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pH가 낮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pH가 높아요. 이건 나중에 보실 거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하지 마세요. 그냥 산성, 중성, 염기성을 나타내는 건 이렇게 생긴 수소이온이라는 게 얼만큼 많냐 적냐에 따라서 나눠지나 보다. 그 지표가 pH인가 보다. 이건 나중에 보시겠지만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네. 근데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이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반대, 내 염성이 강한 거? 반대, 대척에 있다는 걸 인식하시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산성, 내 염성, 네. 산성, 염성, 반대에 있다. 작물은 당연히 여기를 좋아하겠죠. 중성을 좋아하겠죠. 약산성에서 중성 토양이 작물에는 제일 좋습니다. 산성 토양이 제일 많이 출제되지만 내 염성, 내 습성, 내 건성, 내 습성하고 내 건성 같이 외우시고 내 산성, 내 염성 같이 외우시면 좋죠. 내 풍성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이건 그냥 무조건 암기하세요. 내산성 강한 가수 아까 작물에선 벼 있고 위에서 복불밤 봤잖아요. 약한 거 과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포무올 강복불밤 지금 그냥 암기하세요. 이건 그냥 나옵니다. 강복불밤 약한 거 포무올 약포무올. 아이고 암기하실 거 많다. 네. 자, 생육 계절에 따른 거 쭉 넘어가고요. 재배 이용에 따른 거 쭉 읽어보시면 아시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 흡비 작물이 뭔가 한번 용어 한번 보세요. 네, 흡비, 비료를 흡수한대요. 비료를 잘 흡수하는 작물이래요. 그러려면 뿌리가 깊겠죠? 심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뿌리가 깊어서 다른 작물이 잘 흡수 이용하지 못하는 미량 비료 성분도 잘 흡수하는. 또 뭐가 나와요? 알팔파, 스위트클로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콩과, 콩과. 여러분 보기 나왔는데 긴가민가한다 그러면 콩과 작물 찍으시면 돼요. 좋은 거 물어보면 콩과 작물이에요. 그렇지만 콩과 이렇게 정직하게 안 나오고 스위트클로버니, 레드클로버니, 화이트클로버니, 자운형이니, 알팔파니 이걸 인식하시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중경작물. 중경이라고 하는 건 재배학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난 강의 했나요? 집약 농협도 중경이라 하고요. 땅을 갈아서 농사 짓는 것도 중경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 땅을 갈아서 농사 짓는 거. 왜요? 땅을 갈면 어떻게 되죠? 잡초가 왜 경감돼요? 땅을 갈면? 확 갈아버렸어요. 잡초 뿌리 끊어지잖아요. 확 갈아버렸어요. 잡초 종자가 햇볕에 드러나죠. 건조 고사하겠네요. 네. 그러기 위한 작물로 이런 것들이 있대요. 땅을 갈아서 옥수수, 수수 등을 심으면 얘네들을 심으면 이렇게 된다. 네. 휴한 작물. 여기 또 나오죠? 콩과 작물 또 나와요. 휴한, 뭐라 그랬지? 휴한. 여기 이제 그만, 여기 지력이 다 했어요. 영양분이 다 했어요. 그럼 약간 쉬고 옮기든가 아니면 땅을 2번, 3번, 2등분, 3등분해서 나눠서 2포씩, 3포씩으로 하든가. 지난 강의 했잖아요. 대신 이제는 휴한하면서 그냥 땅을 냅두지 않고 경작을 쉬지 않고 거기에 또다시 이런 콩과 작물을 심는데요. 그러면 지력이 증진된대요. 콩과 작물 계속. 네. 쭉 보고요. 자, 토양 보호에 따라서 한번 볼게요. 피복 작물, 얘는 조금 봐둡시다. 별 하나 정도. 피복, 토양을 덮는데요. 토양을 덮으면 뭐가 좋죠? 토양 침식이 방지되겠죠. 당연히 토양을 덮었대요. 침식이 방지된대요. 이런 걸 심으면 여기 또 나오네요. 또 나와요. 콩과 작물. 콩과 작물의 그 하나하나의 작물 이름들. 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피복 작물의 어떤 기능, 침식 방지도 있고 또요. 나중에 피복에 대해서 우리 멀칭, 토양 멀칭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지온을 유지할 수 있겠죠? 또 양분이나 토양 속의 양분이나 수분의 유실을 방지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기능이 있다. 침식 방지 외에도 토양 조성 작물과 토양 수탈 작물은 반대예요. 반대. 조성 작물 또 나오네. 콩과 작물. 이 친구들은 심으면 토양을 비옥하게 한대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지금 계속 다르지만 콩과 작물은 항상 껴요. 토양 수탈 작물은 양분을 수탈하기만 한대요. 땅에 도움 안 되고 영양분을 섭취만 한대요. 네. 우리가 주로 식량으로 먹는 작물들. 오케이. 여기는 그냥 용어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앞에 제가 준인과류, 인과류, 핵과류, 각과류 그쪽이랑 그다음에 일장 반응, 온도, 그다음에 저항성에 따른 분류.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자, 그다음에 얘도 그냥 한 번쯤 읽어두면 되는 정도. 한 번쯤 사료작물 우리 용도에 따른 분류 있었잖아요. 그 사료작물을 가축 사료를 위한 작물을 또 한 번 분류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일리지가 뭐지 하실까봐 사일리지 발효. 풋배기 해서 발효해서 가축 사료로 쓰는 거. 그게 사일리지예요. 아주 예전에 한번 제가 출제가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손해평가사 기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산물 품질관리사하고 구급공무원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딱 그 정도거든요. 어렵게 나오면 구급공무원 문제에서 나와요. 그런 걸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쭉 보시고 여기 사일리지 뜻이 있네요. 경영에 따른 분류에서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환금작물과 경제작물이 뭔지. 돈 벌려고 심은 작물을 환금작물, 돈으로 바꾼다, 황금작물. 근데 그 중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작물. 담배는 둘 다 들어가네요. 네, 경제작물.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재배 현황, 우리나라 세계의 재배 현황 한번 쭉 여기는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고 여러분 강의 끝나고 제가 여기는 읽어보세요 하시는 분들 읽어보셔야 돼. 한 번쯤은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예요. 자, 한국 농토의 특성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농토는요. 일단 여러분이 아까 제가 한 가지 특성 말씀드렸어요. 산성 토양이다. 그래서 내산성 작물 나온다 그랬잖아요. 산성 토양이다. 또 하나. 여기 나오는 수리답. 논 중에서 수리답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수리답이 뭘까요? 수리답. 수리시설이 이미 확충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뭄이 와도 상관없는. 넓게 얘기하면은 가뭄에 잘 견딜 수 있는 수리시설이 이미 확충돼 있기 때문에, 좁게 얘기하면 이 수리답은요, 수리시설로부터 물을 받는, 용수를 공급받는 자연 강우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수리답인데, 수리답의 비율이 적다 아니에요. 높다예요. 83 굉장히 높습니다. 종합적인 지력이 낮다. 아까 말씀드린 거. 산성토양이다. 지력을 측정하는 이따 나올 것 같네요. 지력을 측정하는 어떤 지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낮아요. 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해서 무조건 한국 지력이 좋다. 식량 자급률이 높다. 이거 아니에요. 보기에 이거는 통틀어서 그 정도 문제가 나와요. 내용 다 통합해서. pH 농도 나오네요. pH 농도. 수소이온. 얘가 수소이온이에요. 얘 농도의 지표. 얘가 많으면 pH 숫자가 낮아져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가 많으면 pH 숫자가 낮아져요. 반대예요. 반비례. 지금 뭐 그냥 얘에 의해서 산성 토양이냐, 중성 토양이냐, 염기성 토양이냐, 우린 여기에 속하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고, 대척점에 있는 작물 암기하시고, 그리고 얘와 pH 숫자는 얘의 지표이긴 하지만 반비례로 움직인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수리답하고 pH 있네요. 자, 한국 곡물 자급률 아주 낮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쌀 제외한 자급률은요,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마음이 아프죠. 외국이 식량을 무기화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한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은 우리가 쌀 자급률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습니다. 자, 한국 농업의 특색, 이것도 주의하실 거. 비옥도가 낮은 편이다. 아까 같은 얘기 계속 나와요. 산성토양이다. 지력이 안 좋다. 규모가 영세하다. 국제 경쟁력이 강하다 아니에요. 약하다. 벼농사 위주의 집약적 농업이다. 좀 안 좋은 게 많죠. 보면 작부책이 발달하지 못했다. 식량 자급률이 낮고 수입이 많다. 여러분 아닌 거 골라내는 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토양 비옥도 지수 여기 나왔네요. 우리나라 3위에 3. 근데 미국 보세요. 8. 하물며 섬나라 일본도 5인데. 그렇습니다. 자, 한국 농업의 과제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뭐 될 것 같고요. 세계의 작물 현황 여기 읽어보시고, 우리 아까 이 꽃의 구조 보셨잖아요. 일단 이번 시간에 사실 이 자체에서 문제 안 나온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거 인식하셔야 되고, 그리고 밑에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요,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과수의 구분. 제가 이렇게 파란색 네모, 이게 발달해서 우리가 지금 먹는 과육이 된 거구나. 여기에 해당하는 작물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더 확장시켜서 보시면 좋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재배 환경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재배 환경부터가 제대로입니다. 재배 환경부터가. 자, 그러니까 공부 밀어놓지 마시고 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